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영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번 주 정말 이벤트 가득이죠.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철강에 대한 이야기,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구간 넘어가면서 품목별 관세가 나왔습니다. 속보를 통해 미국 자동차 주요 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뉴스 나온 구간에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 기아는 1% 전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황유한 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품목별 관세 자동차에 관해 정식 발효된 상황입니다. 팀장님, 상호 관세 플러스 알파는 아니지만 무겁게 관세에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다 휘몰아쳐서 다져지고 있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초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초입은 지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한 리밸런싱이 진행된 것 같아서 비단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대부분의 이제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깝게 현물 시장에서 팔고는 있지만 일단은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은 주가상으로는 최악은 다 지나갔다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31조를 쏟아붓겠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과연 리턴이 얼마큼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는 그만 팔아도 된다 또는 이제부터는 사들어가도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정치 이슈까지 같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저는 굳이 우리가 종목이나 업황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아도 주가가 먼저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거는 좋겠지만 또 결국은 중국이랑도 또 경쟁을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나 앞으로 신사업에 대해서도 고민거리가 아주 많을 기업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 업종 또는 종목 중에서 가장 대형주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급할 거는 없다. 일단 결론은 그렇게 급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또 하나 궁금해요. 결국은 정치라는 것도 팀장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다른 나라들도 저 현대차 봐봐 저렇게 투자를 했더니 저렇게 혜택을 받아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9일까지 순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 무언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장 사실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것인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뭔가 이제는 뭔가 협상에 대한 카드를 내놓지 않겠느냐 전망했지만 역시나 지난 밤까지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조금 유화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들, 암시들은 좀 있어서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그걸 예상하고 가는 것보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다. 우리나라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가시기보다는 나온 걸 확인하고 하시는 것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서 나쁠 거 없다라는 메시지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시선도 받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 측에서 대응이 나온다면 분위기 반전이 될까요? 다음 주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응하기 위한 대책 발표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얼마만큼 구체적일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액션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0에서 무언가 올라갑니다. 분위기 조금 바뀔까요, 대표님?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해줬으면 좋겠어서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일단은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것처럼 보일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업이죠. 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가느냐라는 쪽인데 그걸 가지고 벌어진 일을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전략의 관점에서 낮추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게 이번에 받은 그 관세가 10%, 24%가 다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상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얼만큼 떨어뜨리냐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그 중에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얼만큼 이를 줄여낼 수 있느냐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들의 생각은 딱 그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입장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요, 미국에는요. 그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에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보기 싫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 하려면 우리로 들어와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미국에 들어간다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고 투자 31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관세 내는 게 좋아 아니면은 거기 그 높은 인건비와 그 높은 가동 운용비 같은 경우 저희 전기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비쌀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산하는 게 좋아라고 했을 때 답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최악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네. 지금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고민은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는 해법을 회사가 풀어가겠죠. 그런 과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일단 반은 진입해 있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뚫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해법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배당 믿고, 보자. 예, 배당 믿고 기다리고 특히 이제 한 5월달, 6월달쯤 가면은 현대차에서 큰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네, 그쪽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번에 나왔던 고점대를 다시 시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이에는 조금 횡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쪽들을 좀 이용하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는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개인적으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확인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지배구조 쪽으로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거 하나 궁금해요. 어제와 오늘 뉴스로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어제는 이렇게 관세 일수 있으면서 가격 인상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물론이고 기아도 미국 내 가격 인상 검토 안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선택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시선에서는요? 이것도 복잡한 전략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격은 안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가격 상승분을 다 내가 소화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확 깎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일단 아마 지금 미국에서 이어가고 이제 조제화 공장이나 엘리버마 공장 쪽에서 나오는 쪽들은 일단 비싼 차들을 집중할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 것 같고 관세를 한 25% 맞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차종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종들은 생각보다 좀 저가 그러니까 좀 가격 경쟁력이 가성비를 좀 높이는 쪽으로 나오는 모델들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략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많이 줄여서 대응을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은 좀 소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런 가운데 부지런히 미국 쪽을 좀 증설을 시키고 거기서 좀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은 지금 이 과정 중에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상황이네요.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철강에 대해서 하나 확인할 텐데요. 저희 철강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왜 분위기가 다르게 가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황희연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장 가동, 이 이슈, 투자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응이 뜨겁진 않은데요. 팀장님 궁금해요. 미국 쪽에서 가동률 늘린다, 미국에 공장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주는 왜 좀 뜨겁게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LNG에 대해서 돌풍이 있고 난 구간이라 가격적으로 조금 까다롭긴 한데 한번 봐주세요. 어떠한 위치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철강주들은 소위 말해서 작은 종목들, 네. 강간주 위주로의 반등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종합적인 철강 회사들에 대한 반응보다는 아직까지는 LNG와 관련된 철강 주식들, 그나마 사실 이번 그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 사이에서
조금 변동성이 심하긴 합니다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철강주 또는 간세와 아예 영향이 없는 뭐 엔터주라던가 다른 화장품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발효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어떻게 종목들이 또는 상대적으로 너무 과했는지 아니면 좀 아직은 반영이 더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좀 그에 따라서 시장이 주도주도라 바뀔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LNG와 관련된 종목들, 미국의 현지 상장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와 또 미국 LNG 수출과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강간 조선들은 또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말씀하셨던 질문에 뭐 답만 좀 드린다라고 하면 LNG와 관련된 철강 주식들만 좀 보자. 그 주식은 아직도 투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매매용으로는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매 네. 신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세 키워드 중심으로 첫 번째 키워드 풀어가 봤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관세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은 조금 심플한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와르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도 비쌉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좀 하락권에 많이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셀 3사 역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계속 담고 있는 구간에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바닥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민망해서 아직도 비쌉니까?로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일단 밸류상으로는 비싸죠. 비싼 건 맞는데, 그러니까 매매상으로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프로 매수를 좀 해봤는데, 네. 왜 그랬냐면은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쪽들은 거의 센티가 절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같이 작용하면서 주가에 움직이는 폭들이 상당히 큰 모습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공매도가 어떻게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주가가 낙폭이 커지면서 거의 좀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저점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입니다. 그런 걸 좀 시세를 이용하는 관점 쪽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쯤에서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자리 쪽까지 들어왔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큰 흐름만 보게 되면 일단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때도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 LG 에너지솔루션부터 나머지 기업들도 보여지긴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눈높이가 많이 좁아졌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 보게 되면은 일단 GM 쪽에서 나오는 것들도 아직 전기차에 대한 확실히 좀 상당히 넓어지지가 못하는 레인지가 넓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도 약간 성장의 폭들이 좀 줄어드는 거겠죠.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일단 상저하고의 실적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그 레벨들이 그만큼 예전만큼은 좀 높지 않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줄어들게 되면 관세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반영이 안 돼 있죠, 아직까지는요. 그럼 더 고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공매도가 진행되면서 주가가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솔직히 자동차가 이번에 관세를 통해서 만약에 보니까 25% 올라간다 그러면 고가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0,000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10,000 정도 가게 되면은 이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할부로 삽니다. 그럼 이거를 60개월, 72개월 산다 그러면은 한 달에 보통 $100, $150 정도쯤 더 내는 꼴로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치게 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나? 15만 원, 좀 20만 원 되나요? 이거쯤 됐었을 때 네. 이걸 가지고 부담되니까 나 차 필요한데 안 사겠어라고 나갈지 아니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필요한 건 해야겠어. 미국은 차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그만큼 소비와 관련된 심리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 영향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것과 함께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위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가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더 걱정인 거죠, 그건요. 네, 그런 쪽에서 전기차도 그 자동차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이것저것 좀 생각할 게 많은데 그를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낙폭이 커졌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되돌림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것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이용하는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만
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 황 팀장님께도 드릴게요. 시세만 이용하는 전략을 민수 대표님이 그 정도는 지금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할까요, 팀장님? 말씀을 아주 예쁘게 해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편하게 말씀을 하실까. 보유자분들의 마음을 좀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체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냉철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팀장님.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보유자 하신 분들은 또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도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뭐 다들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좀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만 특히 2차 전지는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좀 더 밀리는 그런 양상이 더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나마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면 일정 부분 주가가 빠져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괜찮다면 커버링도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나올 건데에 대한 이 부분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보시되 못 하시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매수는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사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봤자 우리가 그렇게 실익이 크게 있는 구간도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자금이 여기에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회비용도 같이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차 전지는 지금 일단은 중립 이하 정도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반전의 신호 지금이다라는 힌트 나오면 두 분 모두 공유를 해주세요. 오늘은 일단 2차 전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반도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는 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궁금한 건 반도체 토톱이 일단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수를 판다라는 명목으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품목별 관세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어찌됐건 다른 나라에도 그 관세 영향이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반도체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복잡한 셈법이 들어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장을 파는 건가요? 아니면 반도체의 관세에 연관된 하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리밸런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뭐 박스권 하단 정도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낸드라던가 디램 가격은 계속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매크로 이벤트나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벤트 다 제거하고 그냥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정도 반복. 좀 답답한 표현을 하자면 예전 박스피의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들이 하나 둘씩 제거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임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점을 찍은 구간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제거해 나가는 구간, 이제 희미해져 가는 구간이죠. 그리고 국내 정치 불안정성도 내일이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크게 악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들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뭐 금리라던가 리스크 이런 것들보다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가 사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이제 최악을 지나서 이제 정상화, 중립 구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팝니다. 현물 쪽에서. 네. 다만 선물 쪽에서는 거의 매도는 멈췄고요. 지난달 만기일 이후에 3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좀 많이 사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팔고 있어서 이제 중립 포지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물 쪽에서 좀 많이 팔고는 있지만 환율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다른 변동성들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 현물은 또 언제든지 바로 사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 너무 많이 팔아서 아쉽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좀 두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반등 세게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판 종목들도 오늘 또 반등 세게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너무 오늘 같은 날 특히나 유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큰 그림에서 해소되어 나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고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곧 나오면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전략 그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넘겨야겠죠, 팀장님 네, 최소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을 끌고 가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님께서도 지금 리밸런싱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계속 뉴스를 반도체에서 찾아보면 엔비디아 칩 관련 뉴스, 이재용 회장의 행보, 레거시, 긍정적인 이슈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상승한다고 했으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부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언제쯤 다른 이슈를 제쳐놓고 펀더멘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세요. 지금 괜찮아요? 예, 부담 없이 사세요. 아, 부담 예. 없이요? 지금은 사는 구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특히 이제 오늘 아니 지수는 낙폭 줄인데 왜 못 가? 라고 네. 할 때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예, 못 가다 보니까. 투탑. 반도체 2차전지 못 가면 우리 지수 못 갑니다. 근데 폭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원래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 6만 원대 이상에서 버텨야 되는데 관세 풀과 관련된 쪽들에 대한 그 리스크가 한번 또 불거졌고 그리고 또 하나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돌아선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알고 있게 되면 이런 때 지나고 나게 되면 아이고 그때 기회였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만약에 좀 길게 보면서 길게라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1년, 2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스타일을 좀 길게 잡는다. 그러면 지금은 편입을 더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그거죠. 오늘 미국 시장의 반응입니다. 미국 시장의 반응이 그러니까 즉 지금 시장의 반응은 딱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게 그냥 리스크 오프입니다. 위험 자산 나 모르겠어. 지금 10년물 국제 금리가 4.1도 무너졌어요. 4.05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강하게 들어간 상황 쪽에서 이게 미국 시장도 오늘 똑같이 양봉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꼬리를 달고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못 움직인다고 보게 됐고 그게 그것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이쪽 테크 종목들은 조금 좀 이제 단기 저점 확보했다는 쪽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은 앞으로 체크를 할 거긴 하겠지만 이런 과정 쪽에서는 그게 하나 확인되는 과정들의 전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늘리는데라고 지금 나온 키워드 중에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을 두 분 모두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구간에 양대 지수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거든요. 의약품 면제됐고 그리고 환율이라는 플러스 요인 그리고 관세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총 3위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정말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쪽으로의 쏠림인지 아니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된 건지 궁금해요. 관세를 피하자, 여기가 답이다라고 이제 흐름이 이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걸까요?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거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 2개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네. 3개인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네. 다 1분기 실적을 족쇄들을 확 끌어올렸네요. 네. 영업이익이 4천억대예요. 좀 엄청난 거죠. 저희가 막연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공장 벌써 몇 개야. 다 돌리게 되면 얼마니? 그때 그동안에 뭐 10조짜리도 수주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실적이 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환율 효과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직격적으로 환율 효과가 그대로 맞아지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바이오로직스 올라갔으니까 뭐 좋다라는 쪽은 맞겠는데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 오늘 품목별 관세 쪽에서 일단 애써 안 매긴 것들이잖아요. 반도체, 네. 의약품, 뭐 굴이나 뭐 목재 이런 쪽들은 그중에서 특히 우리랑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의약품과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품목별 관세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때렸을 때 지금 오히려 미국인들이 당할 고통이 더 많은 거죠.
아직 예외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외일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비관세로 때릴 것 같습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단어가 격했습니다. 비관세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물보안법 이쪽을 강화시켜서 차라리 지금 저 펼쳐져 있는 중국 쪽이나 여타 나머지 쪽에서 중국의 입김을 계속 압박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게 되면 한국은 인도와 함께 수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거에 대한 저변이 깔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아는 시나리오 중에서 뭐 미국이 이제 정책을 썼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CMO, CDMO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 좀 체크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군요. 제약바이오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황 팀장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저희가 꽤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그 무게추를 좀 많이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오후장으로 가면서 신약 키워드, 뭐 비만 키워드 이쪽도 좀 살아나고 있어서 같이 봐야 될지도 한번 지금 점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다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항암제와 관련된 섹터들, 특히나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술 수출이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기술 수출 전력이 있었던 기업들이 일단 1차 대상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DMO, CMO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관세 부과되고 나서 바이오 쪽은 이제 관세 재품목으로 일단 나왔었고, 예전부터 사실 관세, 특히 이제 기술에 대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관세는 피해는 없다라는 생각이 피해는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나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시장이 밀리고 수급적인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바이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바이오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꼼짝하지 않았던 미국의 장기채 금리들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미국 10년 만기 금리가 좀 많이 밀렸고요. 정말 꼼짝하지 않았던 30년 만기 국채들도 이제 금리가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경기 침체로 봐야 되느냐, 또는 이런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센티면에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항암제와 관련된 기업들, 말씀해 주셨던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시한 CMO, CDMO 기업들까지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싶으시면 항상 하시던 대로,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ETF 접근 굉장히 유효해 보입니다. 이슈가 아니더라도 수급적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관세라는 악재를 피할 수 있는 지대는 어딜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해지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 여기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먼저 가도록 할게요. 지금 해지 전략 필요할까요? 저희 관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면 중국이 반격하겠다,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오전에 그러면서 히토리오 관련주, 무기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인데 관련주가 오전에 떴었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쳐다보지도 마셔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 이슈화 될 수 있는 항목이니만큼 리스트에 놓고 관련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굉장히 트레이딩용으로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손절을 매우 잘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비중을 일정 부분 하시려면 하시는데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내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치적인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나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오늘 팔았던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오늘 많이 밀렸던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시나리오를 짜고 가기는 해야 됩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면 이런 중소형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절을 매우 잘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관세 이슈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최악으로 간다라는 좀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지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 왔다라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퀄리티 주식들, 대형 주식들 위주로 편입 포트에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쏠릴 네. 가능성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이쪽은 어떨까요? 엔터와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주 성격의 종목과는 다르긴 하잖아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 나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데 오히려 대형주를 봐야 되는 오늘일까요? 아니면 관세 이슈에서 당분간 무사할 것 같은 엔터주에 대해서도 시선을 줘도 괜찮을까요? 쪽은 뭐 단순히 관세 회피 섹터가 아니라 네.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예, 우리 또 오빠들이 열심히 일할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님 나오는 포함. 예, 성과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계속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관세뿐만 아니라 약간 역학관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이 중국을 때렸습니다. 중국이 화납니다. 근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을 손을 잡겠죠. 우리도 손잡아주고요. 손에 손을 잡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화된 제스처가 나올 가장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는데 그동안에 참 JYP는 못 가고 또 SM이나 또 YG가 강하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일장 뭐 다른 또 내용들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 쪽에서 모두 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생각보다는 그 실적들의 확장과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DOU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오랜만에 이런 자리 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작은 플랫폼 업체인 노모스 이런 것들도 올라갔던 이유들이 다 그게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들과 함께 움직이는 흐름까지 맞춘다 그러면은 기지개를 좀 더 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계속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옵션 드리기 위해서 짧게만 하나 더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제부터 저희 로봇도 슬슬 이야기하거든요. 유일로보틱스가 이틀 연속 강해서 틈바구니 속에 로봇주가 계속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이쪽은 성격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아니면 대안책으로 얘도 리스트업 해놓을까요? 이쪽은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봐야 되는 섹터고 다 대부분 하는 얘기가 실적도 안 나오는데 네. 무슨 성과도 없는데 주가가 이렇다라고 하지만 성과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부각받는 첫 번째는 일단 누가 총대를 매느냐 쪽에서 이제 보니까 SK도 전략적으로 벌써 이제 빠르게 성과 내겠다고 좀 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과 함께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또 중국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규제하는 쪽으로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또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이제 다가오는 미래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아니라 금방 올 것 같아요. 이제 좀 BYD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0만 원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걸 보게 되면 하나 살까요? 네, 아무튼 저도. 감사합니다. 예, 1+1 있으면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전략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